안녕하세요. 울산대병원 심장내과 박상우라고 합니다. 스텐트 시술을 하게 되면 실제로 드시는 약이 굉장히 많을 건데요. 스텐트 시술을 해서 복용하게 되는 필수적인 약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복용하게 되는 추가적인 약이 함께 있어서 그렇게 느끼실 거고, 실제로 약의 개수가 많다고 하여 불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필수적인 약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레과 같은 피를 물킨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약제들이고, 이것은 우리 혈관의 기준에서는 스텐트가 이물질이기 때문에 급성으로 혈관에 혈전이 생겨서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드시는 아주 필수적인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필수적인 약은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한 스타틴과 같은 동맥경화 예방하는 약인데요. 스텐트를 했다는 사실 자체로 그 환자분은 동맥경화병에 대한 초고위험군에 해당을 하게 되어서 저희가 보는 진료 지침 상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을 55 미만으로 목표를 하여 약을 사용해야 되게 되므로 그런 약제를 반드시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 필수적이지 않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혈압이 있다면 혈압에 대한 약제를, 심부전이나 다른 부정맥이 동반되었다라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약제를 저희 과에서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제는 관상동맥을 응급하게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약으로 협심증에 대한 응급약제로 사용하는 약입니다. 스텐트 시술 전에 겪으셨던 흉통이 같은 증상으로 재발을 한다라고 하면 니트로글리세린 이 약제를 꼭 투약을 하셔야 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흉통이 발생하면 혀 밑에 녹여 드셔야 되고요.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약을 하게 되면 대개 1, 2분 사이에 혀 밑에 녹아서 없어지게 되고 5분 이내에는 관상동맥 확장하는 효과가 나타나서 흉통이 사그라들게 됩니다. 만약에 해당 시간 이후에도 증상이 없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 니트로글리세린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니트로글리세린을 녹여 드셔도 흉통 호전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반드시 응급실로 방문하여서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운동은 해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평상시에 하셨던 운동량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보다 작은 운동 강도로 시작을 하여서 서서히 운동을 증가시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슴 통증이 생기거나 호흡곤란, 어지럼증과 같은 증상이 생기시면 담당 선생님께 꼭 상의를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스텐트 시술 이후에 투약을 거르지 말아야 하는 약제는 항혈소판제, 즉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레과 같은 혈액을 물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대개 하루 정도는 투약을 걸러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지만은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므로 가급적 투약을 거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두통약제나 종합감기약 대부분은 크게 영향은 없는데요. 소염 진통제 성분이 포함된 특정 종류의 두통약과 감기약 같은 경우에는 일부 환자에서 출혈 위험이 증가를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근경색으로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항혈소판제, 즉 피를 물키는 그런 약제를 1년 동안 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내시경은 가급적 1년이 지난 이후 시점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종절제라든지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제 복용 중단에 대해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끔 눈썹 시술을 하시는 선생님께서 출혈이 있으면 눈썹 모양이 제대로 이쁘게 그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약을 무조건 끊고 하여라 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눈썹 시술과 같은 피부과적인 시술은 출혈이 생겨도 경피적으로 지혈이 가능한 저출혈 위험에 해당하는 시술이므로 가급적 투약하는 약제를 그대로 드시면서 시술을 받는 것을 저희는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심근경색 시술 후에 1년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항혈소판 제제를
아마도 한 종류로 감량해서 사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약간 불안하실 수도 있겠지만 출혈 위험이 크지 않아서 드시는 항혈소판제 제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정된 시술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항혈소판제 종류를 2가지 이상 투약을 하고 계신 경우에는 담당 전문의에게 상의를 한 이후에 시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드시는 약제에는 크고 작은 부작용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과 같은 피를 물키는 작용을 하는 항혈소판 제제는 위장관 장애나 출혈 등의 이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스타틴과 같은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약제는 크고 작은 간 기능 이상이나 근육통과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증 약으로 드시는 베타 차단제나 칼슘 채널 차단제와 같은 것들은 피로감이나 얼굴 홍조, 부종과 같은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스텐트 시술을 하신 분이 퇴원하시기 전에 스텐트 시술 후에 환자분들은 약을 밥보다 더 잘 드셔라 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재발을 예방하는 데는 여러 심혈관계 계통의 약제들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병원 친절한 울닥터 박상우였습니다.